잘규제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0년 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한동안 그 영상을 올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영상이 늦어진 이유라면은 그간 며칠 동안에 주변에 저보다 좀 나이가 많고 좀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귀한 친구들 겸 나이가 들으니까 저보다 나이가 두세 살 많았던 친구예요.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돌아가셨다. 이런 일이 두세 건 생기다 보니까 저도 많이 위축이 되고요. 그게 뭐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요.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그 전날까지도 통화를 하고 뭐 씩씩하게 잘 다니셨는데 어떻게 주무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시니까 거기까지도 또 그런데요.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네요. 그래서 지난 17년간 아이들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거의 뭐 개인적인 사생활이 없다시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 뭐 하나둘 다 떨어져 나가서 이제 학원을 그만두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좀 생기고 그래서 또 예전 친구들 만나서 또 즐겁게 회포도 풀고요. 이제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세상을 만났구나 하고 좋아라 했는데요. 이것도 또 몇 달 가지 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폐렴이 번지는 바람에 또 혼자 남아서 건 2달 이상을 이렇게 독수 공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멘탈이 좀 흐려지는 것 같아요. 참 무서워요. 사람이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그 바이러스하고도 싸워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라는 것이요. 일반 세균하고는 좀 달라가지고요. 일반 세균은 뭐 어디서나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난 이 폐렴은 바이러스잖아요. 일반 세균과 달리 바이러스는 이 숙주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것에 기생을 하고 있다가 나올 때 거기서 번식도 하고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나는 바이러스 보균자다 하고 이렇게 금방 탁 나타났으면 좋은데요. 마치 감기처럼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감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또 그건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넘어왔는데 이거는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떠한 임상 사례가 이렇게 종합된 게 없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 어떻게 작용을 해서 어떻게 사람이 목숨을 잃는가 여기에 대한 아직 통계가 안 나와 있고요. 임상 사례도 안 나와 있으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매개체인 숙주, 제가 숙주라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누가 균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게 정상적인 사람 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사회책에서 배운 사람은 뭐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또 그렇지 않고는 힘든 게 그 인간의 본성인데 저는 또 한 17년간 또 혼자 이렇게 사는 게 그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2달을 또 이렇게 대인관계가 어려운 상태에서 보내다 보니까 멘탈이 나가는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을 보니까 뭐 여기 뭐 이상한 게 있는 이거는요 저 마스크예요. 마스크. 이거 뭐 폼으로 이렇게 냅킨 꽂아놓은 게 아니고요. 네, 마스크인데요.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저는 좀 준비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메르스 때 제가 병원을 제대로 진료를 못 받아가지고 서울 강남 성모병원까지 간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전염병의 무서움을 그때 한번 실감을 하고요. 또 저는 뭐 어렸을 때 저희 저보다 10년 위에 있는 형이 결핵을 심히 앓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그 형을 이렇게 격리 수용을 하면서 치료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좀 익숙해져 있어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메르스를 겪을 때 그 전에 뭐 사스도 있고요. 이렇게 인간의 교류가 많아질수록 전염병은 확 퍼지는데 무섭게 퍼지더라.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때 그 메르스 사건 이후로는 남들은 뭐 마스크에 신경을 안 썼지만요. 저는 마스크를 그 당시부터 상당량을 이렇게 비축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마스크 대란이 나도 저는 뭐 별로 준비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었죠. 그때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한다고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피식피식 웃었지만은요. 제가 그땐 이게 준비한 이게 마스크들이거든요. 아마 이런 마스크는 고무줄이 달린 마스크는 보기가 힘들 거예요. 이게요. 여기 보시다시피 N95라고 이게 진짜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약을 타러 병원에 가서 이걸 쓰고 갔더니요. 이러고 쓰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고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건 사실 이 N95 이상급이 돼야 되는데 약간 착용하면 좀 불편함은 있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건요. 지금 이 일반인들은 보균자가 아닌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는 게 그닥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단지 이 보균자가 마스크를 해서 이렇게 비말이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해 주니까 그게 큰 효과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거 마스크 써가지고 이렇게 막아준다 그래도 N95 정도는 이렇게 환자를 직접 이렇게 대면을 할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걸 막아주겠지만요. 사실 이 안구를 통해서도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선글라스를 쓴 것도 성경기 지명이 있는 하여튼 그 바이러스는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해 놓은 이 N95 때문에 어디를 가도 외출을 하거나 장보러 갈 때도 크게 걱정을 안 했답니다. 단지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저 사람이 이상한 고무줄이 달린 거 이런 걸 갖다가 빵빵하게 하고 다니니까 하고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면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당황스럽지 않게 잘 갈 수 있다. 근데 제가 이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서두부터 이 마스크 얘기가 나왔네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 통계를 볼 때 외국에는 엄청 번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국가에서 아무리 방역을 한다고 그래도 그나마 많이 줄어드는 건요. 우리 국민들이 참 대단한 국민들이에요. 그렇게 다들 마스크를 써주고 다니니까 접촉하는 걸 조심하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올해 일반적인 감기 환자는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손 씻기 감기가 온다 그러면 다 손 씻기 그리고 그 위생 관련을 철저히 해라.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 무시해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올해는 이 폐렴 때문에 어딜 가나 이렇게 만지는 거 조심하고 손 씻는 게 일상화됐기 때문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문화 같은 이것이 정착이 돼서 한국인들은 더 오래 살 것입니다. 외국하고 달라 가지고요. 그러지 않아도 좀 위생 관념이 좀 없는 부분은 있었지만요. 우리가
여기를 통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좀 얻을 수 있다는 건 개인적으로 각자 위생관리에 좀 더 근접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몸에 뱄다. 한 2달 정도면 우리가 익숙해졌잖아요. 마스크. 어떻게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편한 점은 있어요. 어, 이만큼은 가리니까 저쪽에서 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와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못 알아보더라는 거. 그런 장점은 있죠. 자, 특히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요, 원래 마스크를 많이 써요. 그쪽은 꽃이 봄 되면 그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평소에 이 폐렴 사태 이전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봄 되면은 마스크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뭐 그쪽 나라 번지는 거 우리가 신경 쓸 거 없고요.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거의 환자 발생 수가 우리나라나 거의 비슷하죠. 뒤늦게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그 나라보다 낫다 뭐 이런 거 가질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양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 각 나라마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남겠다고 각자 도생에 들어갔어요. 외국에 나갔던 기업들 다 불러들이고요. 이젠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이 폐렴 전에만 해도 각자가 국가 간에도 이렇게 분업 형태로 해서 이렇게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서 같이 잘 살았는데요. 이제는 이걸 겪고 나니까 야 이거 필요 없다. 뭐 삼성도 저 베트남에다가 공장 차려놔봤자 자기네 국가 위에서는 탁탁 출입 금지시키는데 이거 공장을 못 돌리죠.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이게 끝나면 거의 모든 국가가 자기네 산업을 키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요. 사실 뭐 주변에 제 친구 선배들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이렇게 보는 그 마음고생도 심했지만요. 매일 영상을 올려야지 하고 이제 마음 먹고 생각하다 보면 가슴이 탁탁 막히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 아이들 불과 이제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10년 후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올지도 모르는데 이건 국가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어려워지니까 그래도 세상 많이 살아온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야 이건 이전에도 요즘 애들은 어려운데 여기다 큰 재앙까지 겹쳤으니까 먹고 사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거 생각하다 보면요. 뭘 얘기를 해주고 싶다가도 자꾸 멈칫하게 돼요. 이게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요. 잘못 이야기하면은 또 시행착오를 일으킬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슬슬 학교마다 이제 개학 준비를 하느라고 온라인 계약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온라인 계약을 할 때는 인터넷 강좌 이런 점이 진짜 조심해라. 근데 사실 우려가 굉장히 크죠. 그런 상태에서도 선생님들은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온라인 계약을 하고 평소에 안 하던 여태까지 해보려고 생각도 안 했던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도 무척 괴롭고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시행 단계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거다. 그래서 뭐라고 아이들 지금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시행착오를 일으킬까봐 사실 그것이 두려워서 한동안 영상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 계약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까요. 이것에 충실을 하면서도 우리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각 나라가 각자 도생을 하듯이 우리도 우리 아이들도 이제는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버렸네요. 이것이 폐렴이 이제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언제 또 번질지도 모르는 거고요. 번지지 말았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거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 폐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각종 메르스니 뭐 조류독감이니 뭐 이런 게 계속 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온라인 수업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축적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또 언제 휴교령을 내리고 또 온라인 체제로 돌아갈 수도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진짜 아이들한테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공부라는 게 어떠한 그 추세로 이렇게 꾸준히 가야 되는데 이것이 개학과 그 휴교가 반복이 되면은 아이들은 공부하는데 큰 타격을 입거든요. 지금도 이제 슬슬 개학 얘기가 나오고 다 상황이 좋아서 기쁜데요. 그렇지만은 공부하는 아이들한테는 만만치 않아요. 또 개학을 며칠까지 등교하라 이러면 기껏 하던 공부에서 또 느슨하게 그 개학할 때만 바라보고 손가락 빨고 앉았겠죠. 그러다 보면 학사 일정에 그 차질이 생겨요. 자,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부모님들 한번 잘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4월 24일 제가 이 이야기를 벌써 4월 10일경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4월 24일 이 날짜는요, 보통 우리가 이 휴교령이 내리지 않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다면 지금 시험 공부를 할 시간이에요. 진짜 뭐 밤새워서 난리치고 공부를 할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겠죠. 그죠? 자, 4월 말일부터 5월 초까지 정상적인 이 공부에서는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이때 진짜 공부를 그나마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안 했던 애들은 그나마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죠.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해서 후회스럽기도 하고, 물론 끝나고 나면 또 똑같아지지만은요. 그래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중간고사가 뭐 길어야 뭐 6월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학사 일정을 맞추다 보면 중간고사 보고 한 2, 3주 만에 또 기말고사를 보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이들한테 숨 돌릴 틈도 없죠. 자, 시험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면 아이들에게 좀 수월해요. 그리고 또 기말고사 또 준비를 학사 일정 등 나가다가 기말고사를 보고 이러는데, 이것이 만약에 기말고사 한 번으로 끝나거나 중간에 중간고사를 본다 그래도 텀을 많이 두지 못하고 바로 기말고사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학습 그 시험 준비에 엄청난 부담으로 들어오고 그 부담은 성적 하락으로 들어오거든요. 여태까지 그냥 집에서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탱자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시험 보려고 그러면 반 학기짜리도 아니고 한 학기짜리를 같이 해야 되는 아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늦었지만은 이 시점부터요, 부모님들은 시험 기간이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시켜 주셔야 돼요. 여태까지 그 학사 일정에 따른 부분 5월 첫째 주가 시험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풀이도 하고 정리도 시키고 맹공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또 그냥 이대로 그냥 갔다가는 진짜 1학기 마치고 아이들은 멘붕에 빠질 겁니다. 게다가 또 여름방학 이런 그 방학 동안에 또 만회할 기회마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요, 그 지금부터라도 중간고사 기간이다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문제와 이런 걸 확보를 해서요. 저기 뭐 유명한 뭐 메가스터디나 뭐 이투스나 또 EBS 교육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교육 정보 이렇게 누르면 그쪽에 그 기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걸 뽑으셔 가지고 아이들에게 똑같이 시험을 치러 보세요. 요번 아,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내일이 토요일이고
모레가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혹시 전업주부가 아니신 분은 이때 기회를 잡으셔가지고요. 그 중간고사 문제를 뽑으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중간고사를 한번 치러보세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자기 위치가 어디 정도 된다는 걸 알고 그나마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막연히 가지 마세요. 한꺼번에 몰려서 올 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되고 아이 스스로 거기서부터 무너져 가지고 멀쩡히 잘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상당수가 탈락을 해버리거든요. 절망을 하고요. 그렇게 시키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그 중간고사다 생각을 하시고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주말을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 주말도 이용을 하시고요. 해서 그 일단 중간 테스트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 나름대로 아차 싶어가지고 준비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그것이 바로 대학 입시나 다름없잖아요. 내신이.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시켜주고요. 중학생들은 지금 1학년들은 시험을 안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요. 예전에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계속 시험을 봐왔거든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그나마 이렇게 한 단계 업 할 수 있는 디딤돌이라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중1까지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중2에서 아차 싶을 때는 많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서서히 공부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그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중간고사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태까지 새 학기 시작해서 못했던 걸 싹 정리를 시키고 시험을 보도록 하세요. 시험 자료는 각 입시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곧 계약을 한다고 별별 소식이 다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때 가봐서 그 전날 돼서 내일 학교 오래 그러면 그냥 가는 거고요. 그걸 미리 계약을 한다고 또 하던 거 맘치고 학교 공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살다 보면 별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2년 전엔 그 대학 입시 전날에 지진이 나가지고 일주일 막 연기되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예측 불허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계약을 한다고 뭐 5월 며칠 한다고 하지만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그날 돼서 계약하면 하는가 보다 하고요. 계약 없다고 생각하시고 열공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면 다행인 거고요.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고요. 제가 계약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그 공부를 하는데 어떤 기준점이 없으면은 자꾸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한다고 대비를 하신다 그러면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아침에 학교 가는 시간하고 똑같이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똑같이 공부를 시키고요. 그리고 똑같은 시간대에 충분히 공부시킨 그 수면 취침 시간을 정해서 그때 잠재우기 바랍니다. 일단 아이들이 방학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요. 학교를 가게 되면은 무슨 헤어졌던 동포를 만난 것처럼 서로 얼싸안고 껴안고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호흡량이 많아지고요. 그러면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최소한도 일주일은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이 떡다운이 돼요. 이 저게 페르스 폐렴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량도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서 운동량이 갑자기 많아지면 엄청나게 피곤한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 또 한 2주가 날라가요. 체력 안배가 안 돼가지고. 그건 다들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그랬을 때, 계약을 해서, 2주간 헤맨다고 치고, 그 공백을 메꾸려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주간 쉬고 바로 중간고사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기말고사 더 있다가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요, 일단, 우리가 상황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대비를 해놓으면 언젠가는
다 써먹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메르스 사건 이후로 이렇게 남들 못 구하는 N95 이 3M 거 이거를 이렇게 준비할 때는 남들은 웃었지만요. 저는 마스크 산다고 줄 서본 적도 없고요. 잘 쓰고 잘 썼습니다. 그리고 또 잘 대처를 했고요. 또 지금도 또 대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예,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대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대란에서 자유스러워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꼭 공부에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마지막으로 제가 꼭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해서 뭐 어떤 과목은 무슨 책을 하고 무슨 책을 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해서 거의 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일부 우리 그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무슨 숨겨놓은 거 있이 뭐 그런 게 있어서 뭐 제가 직접 상담을 유도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나 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다 똑같습니다. 단지 이렇게 뭐 보석이 한 마리 있어도 꿰어 이렇게 끼어야지 목걸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익숙치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 이럴 때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상담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개성도 다르고 공부하는 습관도 다르고 그럴 때는 제가 면담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데요. 제가 무작위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뭐 이런 거 개인적인 그, 그, 그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터득한 거를 개인적인 상황을요 여기서 막 공개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제 영상을 보고 정보를 얻으시되 이렇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 이럴 때는 제가 도와드리는 거죠. 그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 영상을 아이들이 잘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였다 그래도 뭐 별로 느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제 영상을 아이들이 보는 것도 원치도 않고요. 그래봤자 별 효과도 없고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하고 하면은 또 달라요. 엄마들이 뭐 제 영상을 보시고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하면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 별로 신뢰를 안 하잖아요. 엄마 공부법을. 그래서 제가 아이를 왜 이게 중요한지 이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주면 잘 이행이 되더라. 그래서 그거를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시행착오를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거의 시행착오를 없게 하고자 제가 면담을 해드리는 거지요. 뭐 거기에는 뭐 여기서 별도로 뭐 특별한 비법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게 여러 사람이 보고 다양한 사람이 보기 때문에 그 세부적으로 이렇게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어요. 제가 말 못하는 부분은 그저 오해를 하실까봐 이제 그런 거 정도. 그리고 또 때로는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황에 맞게 제가 설계를 해주는 게 그래서 이게 상담을 해가시고 또 제가 하란 대로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하네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면담을 하는 거고 중요한 컨텐츠는 이 제 영상을 다 보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잘 엮어내는 상황이 적으로 이렇게 엮어내는 그 방법이 미숙하다. 이래서 시행착오를 이렇게 범하지 마시라. 그래서 제가 면담을 한다는 그 취지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